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뱀띠의 해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비수 같은 날카로운 말을 던진 사람은 당사자가 상처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꽁꽁 숨겨둔 채 살아갑니다. 동시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한번 호되게 혼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군요. 감히 예상해 보건대 거의 대부분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얼굴 도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밥줄이 끊기게 될 것인데 무조건 상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박이라도 하면은 더 많은 꾸지람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점차 거리를 두고 자연스레 멀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직속 상사인지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사 역시 기분을 나쁘게 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저 업무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한 관심입니다. 말이란 것은 강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말로 인한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결국 말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마침 제게 사연을 제보한 분이 계십니다. 제 오래된 친구 녀석입니다. 제 친구 김씨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흔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밥은 무슨 순전히 먹을 거라고는 고구마하고 감자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 공장으로 바로 취업하여 번듯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아 단번에 가난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인 김씨 할머니는 이번에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제게 줬습니다. 청첩장을 주면서 제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위 놈이 다 좋은데 서울 아파트 자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할 거냐고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나 때는 이러면서 쌀도 없어서 굶는 시대였고 손수 자기 힘으로 이 집 샀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딸이 당황하여 사위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뭐라 꾸짖는다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위 되는 남자가 김씨 할머니를 슬슬 피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김씨 할머니는 마음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합니다. 평소 잠도 잘 자는데 그날 유달리 꼴도 보기 싫은 사위놈 얼굴이 가시지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말이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말고 싶은 건지 진정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침성도 없으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의문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결혼이야 사위랑 딸이 하는 거긴 하지만 명명백백 자신을 싫어한다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사위는 김씨 할머니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말도 자주 하고 딸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며 애걸복걸했답니다. 어째 늙은이 마음이 늘 한결같겠습니까?
여차저차 해서 김씨 할머니는 딸의 결혼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 나온 것처럼 말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 사위가 제분의 못이겨서 김씨 할머니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혼을 고사하고 상견례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로 무시한들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밋빛 미래가 아닌 가시밭길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에게 날아올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미덕은 마치 달콤한 꿀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험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신중을 가합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는 것보단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 더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뱉지 않는 말,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언어가 더욱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소 하는 평소 언어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연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 딸은 평소 부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황하면 혼잣말로 이씨 이러며 혼잣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고치라고 일침은 놓았으나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것은 순전히 제 딸의 재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마냥 딸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리가 제 딸에게 말투가 왜 그러냐며 혼냈답니다. 결국 말투 하나로 이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딸의 언행을 고쳐줘야 했나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딸 입장에서는 결국 오지랖이나 꾸중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부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도 당사자가 들으면 잔소리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딸이 제 말을 듣고서 문제점의 심각함을 느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제 딸을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지적하면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닌 그 어른이 꼰대인 것이라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화법은 우리의 내면과 인격을 비추는 거울과 다름없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상사들을 마주할 날이 결국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적응하지 못한다면 끝은 퇴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못된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딸에게 무조건 대리가 잘못한 거고 너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딸에게는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면 딸은 반감을 가질 게 뻔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추후에는 진심 어린 격려로 대화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화법은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조직 내 갈등도 유발할 것이며 직장 생활의 만족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명확한 화법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부정적인 혼잣말 대신에 긍정적인 자기 격려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자기 표현 방법을 찾아보라고 시켰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뱉지 않는 말 두 번째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대화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버릇은 단순히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관계를 해칠 것입니다. 과장된 말, 거짓말은 처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을 끼칠 것이고, 특히 가까운 관계라면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자는 동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부풀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 자기가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처리했는데 회사 매출이 200% 올렸고 사실상 자기가 부서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말을 감탄하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실제로 그가 프로젝트에 참여는 했지만 매출 상승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점차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회의에서도 의견이 무시되었으며 동료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과장된 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신뢰를 잃게 되게 됩니다. 과장은 순간적으로 주목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경우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나 직장 내에서 신뢰가 깨지면 끝입니다.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된 발언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듣는 사람은 과장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피로감을 주게 만들며 대화를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는 습관들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팀워크나 공동의 성과는 모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여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솔한 대화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진솔한 말은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가식적인 말이나 과장된 표현보다는 솔직한 태도로 접근해야만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40대 남자는 과장된 말투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여 다시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뱉지 않는 말 세 번째입니다.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함께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우리는 상대방의 노력을 폄하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도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력과 성취를 평가절하합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통해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팀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밤을 지새우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침내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던진 그 한마디는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는 다른 팀도 전부 하는 수준이며 별로 특별할 건 없다고 말했답니다. 상사는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노력의 성과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력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 과정을 인정해야 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한 뒤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시도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해.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비교 대신에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보자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결국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모두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뱉지 않는 마지막 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비난을 한 경험도 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과 공격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내뱉는 비난의 말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은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진학하고 성적이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남들은 집중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하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딸을 자극하면 동기를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대화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제 지인은 딸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난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자존감을 손상시킵니다. 지속적인 비난은 상대방에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자기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비난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대화를 회피하게 됩니다. 관계를 단절을 일으킵니다. 비난이 반복되면 결국 상대방은 대화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먼저 어째서 비난의 말을 내뱉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정의 즉각적인 해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난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순간적인 해소만 가져올 뿐입니다. 변화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비난을 통해 상대방이 행동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동기부여보다는 좌절감을 유발하게 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해결책은 구체적인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격을 공격하는 비난 대신에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너는 게으르다. 라는 말보다는 이번 과제는 좀 더 일찍 시작해. 라는 표현처럼 말이죠. 공감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동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 4가지를 사연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과장된 발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남들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구독자 여러분, 자신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남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주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동영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말버릇이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버릇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 4가지만 간직하고 계십시오. 모든 일사에서 4가지 말버릇만 피하면 여러분도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상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길 바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분홍빛으로 세상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